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최근 상당수 지방 공기업들의 부실 경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데요. 이 같은 가운데 적자 기업을 알짜 기업으로 바꾼 지방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스포원 윤종대 이사장을 만나 과거 애물단지였던 스포원이 부산의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57번째 초대 손님으로 공기업 CEO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구급 공무원 출신이시고 또 부실기업을 알짜 기업으로 변화시켜서 아주 화제를 모신 분입니다. 부산 스포원 윤종대 이사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스포원이 부산 경륜공단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 들어 사명을 스포원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 3년도 개장을 했던 부산 경륜공단을 금년 1월 1일부터는 스포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경륜공단은 경륜 사업뿐 아니고 각종 스포츠를 또 교육 체험시설을 이곳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명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각종 레저와 스포츠, 체험 교육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이름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스포원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스포원이라는 뜻은 스포츠와 어떤 원, 하나원 또는 뜰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스포츠를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다는 뜻과 스포츠의 으뜸이 되겠다는 뜻 또는 스포츠의 공헌으로서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들하고 결부될 수 있도록 스포원으로 사명을 바꿨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포원은 이게 프로사이클링 하는 장소 외에도 가족들이 이렇게 다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선 체험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은 어린이 교육 시설에서는 성교육, 그다음에 재난안전교육, 폭력에 관한 교육, 약물 중독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시설들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건평 2만 평이나 됩니다. 2만 평의 부지를 일부 활용을 해서 700여 평이나 되는 성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탄생의 신비관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재난을 불이 났을 때 또 연기가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난안전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교통교육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나라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이들이 상상 발전을 할 수 있는 별난박물관도 같이 유치를 해서 어린이들의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로서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탁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놀이문화시설도 카트장, 키즈랜드 이런 등등의 놀이문화시설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문화시설도 어린이 꿈나래 극장, 또 3D, 4D 영상관도 아울러서 갖추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스포원이 올해 창립 설립 7년을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알짜 공기업이다. 또 부산의 대표 공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떤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각종 레저 스포츠 체험 교육 시설들에서
2006년도에 2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작년 연말에는 40억 정도로 획기적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륜 사업도 2006년도에 199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작년 연말에는 3,570억으로 178%나 신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도금도 여기에 있는 그 각종 수수료라든지 수도금도 2003년도에 2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지금 금년도 예산은 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06년도에 54억의 빚을 지고 적자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투자 사업비만 해도 110억 또 적립금만 해도 17억에서 120억 정도 이상의 돈을 비축하고 살아가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만성적자이던 기업을 이렇게 흑자경 기업으로 이렇게 변모를 시키시고 이런 황골 탈퇴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거든요. 실제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당시 상황이 실제 어떻게 됐었고 또 현재 또 흑자 경영이 된 과정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애한도 있었습니다만은 간부 직원이 25명이나 있었던 것을 10명으로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무보직 상태에 있고 결제 계층이 5단계에 있던 것을 2계층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던 감사, 상무, 부장, 과장 이런 직책을 모두 다 없애고 이사장 밑에 팀장만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각 부서를 이 회사가 팀장 당신 회사라면은 어떻게 경영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인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운영을 하겠느냐를 면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199명을 조직 진단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를 20%에서 5%까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각종 수당, 휴일수당, 시간의 수당 등을 삭감을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줄이고 몸집을 줄이고 수익을 늘린다는 아주 기본적인 일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몸집을 줄이고 나니까 2006년도에 인건비가 90억 원에 이르던 것이 2007년도에는 47억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이고 수입은 그 대신 이제 수입은 대폭 늘렸죠.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이제 우리 경주를 서울 일원에 송출해주는 교차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1,400억 정도 매출이 신장이 되고 70억 정도 순수입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강북 지점에 경정을 수신을 하고 또 서면에다가 장애매장을 마련을 했어요. 장애매장을 마련해서 지금 작년 연말에 한 40억 정도 수입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억제하는 심지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가 있던 여기 기사, 운전기사, 여기 부속실 아가씨까지 다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아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억제하는 그야말로 단순한, 너무나 단순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뒤에는 지금 현재는 거의 100억 정도의 적립금을 모아놓고 살 수 있던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공기업을 두고 신이 내린 직장이다 또는 철밥통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이유가 기득권에 너무 이렇게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이렇게 그런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같은 가운데 스포원이 최근 실시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이렇게 수상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근본 정신이 이 회사는 내 회사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이 회사는 내가 주인이고 나는 이사장은 여러분 일용직 또는 계약직, 임시직에 불과한 것이고 직원 여러분들은 정규직이고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설 곳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의 존재 가치는 수익을 올려서 시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튼튼하게 살리는 내 몫이다 하는 게 저희 신조고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기반 하나, 전기 절약 하나,
또 인력 채용하는 거 하나까지도 3년 동안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인력 채용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잡, 3잡, 그런 2역, 3역을 내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인데 그 각종 수치들을 통계 수치들을 보고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뭐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따라옵니다. 예. 제가 그 인터뷰를 위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스폰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 제가 봤거든요. 뭐 공원이나 수목원을 이렇게 연상할 만큼 나무들이 많은데 그 이사님께서 나무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은 산소인데 이 산소를 생산하는 곳은 나무다. 그래서 저 나무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봄, 가을, 여름 되면은 여기 소풍을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소풍을 많이 오는데 소풍을 와서는 그 땡볕에 그냥 앉아 놀다 한 30분 이러면 유의하다가 도시락을 까먹고 그냥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뭐가 제일 부족하고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물으니까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러지 말고 종이업자에게 부탁을 하면은 입찰을 봐가지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 테니까 지금 인근에 또는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 가면은 도시 계획 사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는 그런 데 가면은 나무를 그 파쇄해가지고 이식을 한다든지 절취해가지고 버리는 나무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 나무를 인건비만, 장비만 데리고 가서 사가지고 온다든지 얻어가지고 구입한다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각종 도시계획 사업 지구에 가서 버려지는 나무들, 그래서 때로는 구입하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얻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무를 다 적용을 한 겁니다. 이런 나무를 적어도 저런 소나무는 25m 30전 이상이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저게 가져올 때는 한 300생 내지 400만 원 정도 합니다. 호가를 하면은. 그리고 여기 소나무만 해도 한 1000여 그루를 지금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얻고 또 죽고 이래가지고 갖다 심으니까 시민들이 지금은 소나무 밑에서 또 이거 뭐 돗자리 펴고 참 쉬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재미로 제가 아마 미친 듯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스폰이 계속해서 이렇게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이렇게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뭐 새롭게 추진하시는 신규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뭐 그 신규 사업 관련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벌려놨는데 우리 체육관에 이제 1200평 되는 곳에다가 이제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더랬어요. 그래서 2008년 6월 24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 수용 인원이 600명에서 한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참 성수기 7, 8월 달 되면은 2,000명, 3,000명씩 몰려와요. 그래서 한 2-3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야외에다가 에어반스를 설치해가지고 물놀이 시설을 일부 임시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첫 꿈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지금은 이제 5D 그래가지고 영사기가 16개 있는 영사기를 가지고 입체 영화를 볼 수 있는, 물론 3D나 4D는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5D를 갖추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또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멀티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되면은 한 5,000여 대의 차량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주차장 확충을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확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테니스장 지붕 씌우는 문제, 그 다음에 경륜장에 지붕을 씌우고 피스타를 고치는 문제,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여기에서 종합
그 청소년 수련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지금 그 국토해양부에 지금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만 해결된다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들을 갖춰서 명실상부한 부산의 종합 레저 스포츠 단지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모두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듯이 그 이사님께서는 구급 공무원 출신으로 이렇게 공기업 CEO 자리까지 오르신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사님만 갖고 계신 뭐 신념이랄까, 뭐 신조 같은 게 계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살아오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뭐 얼마 살지 안 했습니다만은 일을 즐기면서 산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그래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일을 하는 게 재밌지 않나? 일하는 게 안 좋나? 일하는 게 즐겁지 않나? 일이 재밌다. 일을 즐기면서 하자. 뭐 목표를 하나 정해서 이거 이루고 나면은 그 뒤에 오는 기쁨이, 성취감이 너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를 심어놓고 처음에는 저 끝에서 한 400m 돼요. 405m인데 저기다가 나무를 소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저 밑에서 돗자리를 펴고 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이제 하동 송림 그 밀양 송림을 가서 이제 어릴 때 캠핑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밑에 좀 그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를 쭉 심어서 저희 시민들이 와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처음 구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전역의 일부 간부하고는 그거 뭐 소나무 못 가져옵니다.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다 심고 난 뒤에 시민들이 와서 너무 좋다. 그 밑에 돗자리 펴고 노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라고 그럴까요. 오직 있다면은 일을 좋아하는 그거밖에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2010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 이루고 싶으신 이사님의 개인적인 포부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성취감 또는 그 아울러서 이제 흔적, 내가 여기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또 금정이라는 지역에서 또는 수포원에 여기 몸담았던 몸으로 여기 있을 때 윤정대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갔다는 그 흔적을 저는 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을 위해서, 우리 또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우리 수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일을 시켜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기업을 두고 한간에는 신이 내린 직장이다 또는 그들만의 세계다라는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그만큼 공기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포원은 과거에는 정리대상 공기업 중의 하나였지만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성공한 지방공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원이 펼칠 도전과 혁신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에어부산.
이 항공사는 취항 1년 만에 항공기 승객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 조사 결과를 보면 에어부산은 지난해 모두 140만 명을 수송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체 이용객의 7.7%에 달합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제주공항은 7.5%로 2위였고 이어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이 각각 6.6%와 5.4%의 이용객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국내 4곳의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후발주자였던 에어부산의 이 같은 빠른 성장은 지난해 고객 편의를 고려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성과라는 게 에어부산 안팎의 평가입니다. 실제 지난해 에어부산은 경제위기 영향으로 다른 저비용 항공사가 국내선 운항 규모를 축소할 때 오히려 늘렸고 4시 30분과 50분에 항공기가 서울과 부산을 출발하게 하는 3050 셔틀 서비스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비즈니스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함으로 해서 고객들에게는 일거양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용 고객을 위한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 해서 김포 부산 노선에서 자주 탑승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취항 초기 20%에서 40%로 2배 이상 오르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에어부산의 빠른 성장세는 남다른 마케팅을 펼친다면 치열한 국내 항공시장의 경쟁 속에서도 저비용 항공사가 약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